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조용태 서울 아리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제11대 의회가 벌써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년도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년도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 회계년도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수석전문위원 받겠습니다. 25 회계년도 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1279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2억 7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7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6억 4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는 25년 추경 편성으로 세입 예산 규모의 왜곡 문제를 바로잡고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388억 6,700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단기 순손실로 전환된 것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익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고정수당 운영 비용 급증이 맞물린 결과로 향후 수돗물 생산 공급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력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1조 1,608억 4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1,365억 8천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42억 6천만 원 중 5억 7,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236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조정률은 최근 수정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세입 예산을 과소업 추계하는 경향이 확대됐으나 근본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입 추계 정밀도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공사 수익 수납률은 50% 수준이고 본부는 건축 경기 둔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감소에 따른 공사 건수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개발 사업 위축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했던 여건 변화로 볼 수 있음에도 실제 수납이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급수공사 신청 추이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이 세입 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원인자 부담금 수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을 크게 초과했는데 이는 조례 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변경, 정수단가 인상에 따른 영향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시에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3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업 미수급은 36억 6,500만 원을 미수납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 불이행, 상습 체납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영업 미수급은 사용료 수익에 이어 그 규모가 커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미수급은 수납률이 52.5%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률이 52.5%에 달하고 있고 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체납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사용료 미납과 달리 무단 점유 등에 따른 행정상 채권의 성격을 하는 만큼 장기간 체납이 지속될 경우 공공資産 관리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는 자금 압박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여건에 기인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납부 덕촉만으로는 미수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바 납부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전략 마련과 동시에 납세 태만 등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추적 관리,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퇴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의 88.1%인 1조 85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501억 3,9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861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7.5%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 2월입니다. 예산 2월은 49건 501억 3,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년 유사한 사이로 2월이 반복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특히 반복적인 일정 지연은 예산 불용 또는 예율로 이어져 재정 운영에 비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설계량 2월입니다. 건설계량 2월은 2건 55억 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중 강부감사 송수교통 연결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예산 현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건설계량 2월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영역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연동사업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26년 7월 착공하는 시설공사 등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추가적인 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암 아리수 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는 예산 현액 전액을 건설 계량 이월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나 지하 안정 평가 등 법정 심의 절차 강화 동향은 사전 조율과 행정 수요 예측을 통해 일정 부분 대비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이월입니다. 사고 이월은 47건 446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4,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고율이 가장 많은 공사는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공사로 예산 현액의 99.7%인 84억 7,200만 원 사고 이월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사업은 당초 26년 말 부서 2월 계획 보고 시 건설 계량 2월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자체 심사 단계에서 지출 원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 2호에 근거하여 입찰 공고가 완료된 감리 영역을 명분으로 예산 현액 전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방공기업상 건설 계량 2월의 경우 시장의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사고 이월은 본부 내부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고 이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이월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선행 감리 영역에 입찰 공고 실적에 편승하여 시설비 잔액을 사고 이월로 무리하게 편입시킨 것은 예산 원칙을 훼손하고 시의 예산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변칙적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 배수지 건설은 24억 9,200만 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세부 지출 원인 행위부 검토 결과 포장도로 굴착 공사비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지출 원인 행위 후에 이를 제외한 시설비 중 7억 1,300만 원을 지출 원인 행위 없이 사고 이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부는 해당 미원인 행위액이 도로 굴착 복구비로 부대비로 간주할 수 복구비로 지방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 부대 경비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대 경비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공사 집행을 위해 반드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비까지 부대 경비로 간주하여 일부 공사만 원인 행위를 한 후 관련 경비를 원인 행위 없이 사고 이월한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대 경비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봉업 및 삼성배수지 급수 공급 체계 개선은 예산 현액의 70%인 3억 6,400만 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연 원인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 준공 이후 중대한 설계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기존 현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설계사의 과실은 물론 설계역 전반에 대한 본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영역 성과품 검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산의 적기 투입을 처리한 사례입니다. 수도 계량기 교체는 예산 현액의 97%인 2,100만 원을 사고 이활했습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와 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조사의 개발 지원과 시장의 기술 성숙도 부족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으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술 성숙도와 제조 공급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지 내부 방식은 3년 연속 사고 이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23년부터 장기 개색 공사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사고 이율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현장 여건 조언 실패와 공정관리 미흡에 따른 지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기 사용 송배수관 정비는 3년 연속 10% 이상 이율이 발생한 집행부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의 15%인 113억 4,700만 원을 사고 일하고 15억 6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세부 공법별 이율 현황을 보면 관계기관 사전 협의 미흡, 예산 편성의 정합수 부족, 지원 발주 관행 등 구조적인 사업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 전년도 2월 관련입니다. 전년도 2월액은 2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1억 5,9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2월된 예산은 적게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불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2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2월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집행률이 50% 이하로 건설 계량 2월에 제2월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업 중 행정자비 확충 및 청소 환경 개선은 24회계년도에 인허가 관련 사전 행정 절차 지연을 사유로 예산연액 5억 3천만 원 전액을 건설 계량 이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5회계년도에도 2월액의 97.9%인 5억 1,900만 원을 다시 사고 일함에 따라 2년 연속 사업 추진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는 전년도 2월액 전액을 불용했으며, 이는 납품업체 보증효율 미달에 따른 납품 지연과 최종 계약 해제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2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대형 펌프 설치 개선 사업 중 보증효율 미달로 계약 해지 또는 감액 준공된 사례가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 계약 단계에서 업체의 과거 품질 이행 실적 및 계약 이행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34페이지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용은 9건 42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 중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 내 시설비에서 목감 변경한 사례는 4건입니다. 감리비 부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변경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행정편의적 예산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 감리비 변경 사용은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 내 시설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을 넘어 소규모 공사까지 책임 감리를 도입한 것은 안전관리 강화와 시공 품질 확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나, 해당 사업은 감리비 부족을 이유로 1억 6,100만 원을 변경 사용했음에도 이보다 많은 5억 2,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감리자 선정, 배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실제 공사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일회성 지출이 아닌 중장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할 만큼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충분한 심의 검토를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었으나 변경 사용 방식으로 중단한 것은 행정편의적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6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861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4,500만 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사회 중 지출 잔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실제 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20% 넘는 사업은 12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19건, 집행잔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 정비로 예산 현액의 13.8%인 69억 6,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농물검정 클린 닥터 서비스는 예산 현액의 48.2%인 29억 2천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신청 이후에 주민 간 의견 차이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취소 발생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사업 취소가 25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상당 규모의 집행 불가 예산이 조기에 확인됐음에도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예산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연속 10억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 장비를 포함하여 6개 사업으로 모두 노후 상수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수센터 시설 장비 등은 지속성과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3년 연속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동일 유사 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대규모 집행 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설 정비 지연에 따른 안전 리스크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본건은 안전장비 확보 보급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입니다. 외형적인 재무 구조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유사하거나 소폭 확대되었으나 손익 측면에서 388억 6,700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적자 전환은 생활입구 감소에 따른 급수수익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재정수지 악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인구 감소와 운영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채무 잔액은 877억 5,700만 원으로 30년까지 상환을 계획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3.5%포인트 감소한 8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임방규 위원장님, 예, 송북구에서 일하고 있는 한신의원입니다. 어제 그 이숙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동향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다 처리했죠?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영업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영업 미수금이 소멸시효가 있어요? 뭐 가태료나 이행강제금 보면 5년, 10년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제 우리 사용료 같은 수도는 3년입니다. 3년. 네. 그러면, 체납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많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고질 상습 체납이 많은 걸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럼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체납 우리가 특별 반도 운영하고 있고 분기마다 이제 체납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별로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이면은 사업소장이, 50만 원 이상이면은 과장이, 그 다음에 20만 원 이상이면 팀장이 이렇게 해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소액 다수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수도 사업 소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업 사업소에 하고 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소멸시효 한 3년치를 보자면 얼마나 돼요? 소멸 시효가 3년 지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시효 중단을 시킵니다. 매년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과시키고 계속 부과시켜서 시효 중단시키고요. 아예 이제 소멸로 해서 이제 없애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 중단을 어떻게 해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효 중단 우리가 요금 부과를 계속 독려를 하면 예. 그게 증거가 돼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아, 계속 고지를 발송을 네. 하면 네. 그러면 언젠가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해준 그러니까 하거든요. 재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소멸 시효 되는 게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한 대략 1% 정도. 작년에 총 우리가 한 230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한 3억 정도가 이제 결손 처분을 해줬고요. 1%. 그 3억이라는 것도 정말로 추적하다가 무재산이 이제 증명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예. 이렇게 합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좀 보니까 이율이 사고 이율이 좀 꽤 많잖아요. 예. 뭐 10억 이상 되는 사고 이율도 꽤 많고 예. 또 이율에 또 재이율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사고 이율은 제휴율이 못 되고요. 예. 이제 우리 일반 회계에서 보면 명시 이율이라는 건설 명시이율에서. 계량 건설 계량 이율만 이게 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우리가 편성할 때 계획을 짜잖아요. 네. 어디에 어떻게 매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근데 이렇게 안 맞는 거잖아요.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최소화 시키는 게 맞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사하다 보면 돌출적인 또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무튼 계획을 잘 짜셔서 알겠습니다. 이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예,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유만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환경수사원회가 11대 의회 마지막 그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우리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환수위를 이끌어 주신 우리 임만규 위원장님과 박준선 부위원장님, 현신 부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이율 중에요. 지금 그 우리 본부장님이 제안 설명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니 특별히 한번 질문할 내용이 하나 있네요. 광암전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네네. 단순하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뭐 사전 절차 지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사고에 대한 가진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 걸로 돼 있어요. 원인 행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했다. 그다음에 사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행위에 대한 간편한 걸 알고 악용했다. 하진 말을 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이렇게 이 사업의 사고 일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전문의 검토 보고도 기문키다 아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사실 이제 명시효율 같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근데 건설 계량 이유는 공기업회계에서 보면 의회 동의가 없이 이제 시장이 승인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계량 이원이나 사고 이원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얘기고요. 건설 계량 이원이나 사고 이원은 공기업 회계는 똑같습니다. 다만 건설 계량 이원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건설 계량 이원로 해놓고 나면 우리가 명시효율로 하면 사고 이원을 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산서 검토해 보니까 그걸 줄여라는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건설 계량 이율을 줄이고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면 또 사고 이율 시키니까 그래서 건설 계량 이율은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고 이율로 한 건데 사고 이율 법에 보면 저희가 공기업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산이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 경우에 감리비를 지출 원행 행위를 했으면 그 나머지 연관된 사업도 지출 원행 행위를 한 걸로 보고 나머지 사업은 사고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 50조 2항 2호인데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고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편법보다 사전 절차 생략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50조 2항 2호를 보니까 네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대통령을 정하는 정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네. 오랜 기간이라는 표현은 그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 사업 자체는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재정비 예산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030년, 31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아니 보통 오랜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로 오랜 기간을 하냐고요.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뭐 그게 해당되는 분야 뭡니까 이게? 예? 이 사업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지출 원인 행위를 다른 감리비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도 연관된 사업 하나 일체 사업을 보고 지출 원인 행위 한 걸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이 조항이. 왜냐하면 그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로 인해서 연관된 사업으로 봐서 지출 원인 행위를 용인해 준 겁니다. 아니 그 감리 용역을 했다 그러면 그걸 원인 행위로 보고 했냐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예, 작년 이제 12월 3일에 건설 사업 감리 용역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계약 절차를 착수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감리 용역과 관련된 예산들이 시설비, 뭐 부대비, 뭐 감리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입찰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입찰 공고에 따라서 이미 지출 운영 행위가 워낙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지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입찰 공고로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대 사업도 사고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서 허용해 준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체적으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받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 계량 이율을 회피할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계량 이율 자체가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는 명시율과 달리 공기업법은 그냥 시장이 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똑같아요. 사고일이나 건설 계량 이율이나 절차상으로. 그래서 그 어떤 행정적 부담 아니면 사전 승인 피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의도와는 관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남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대문 삼성고구 남궁역입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지금 4년째 지금 우리 아리수 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논하고 있는데 참 보면은 그 책임감 있게 일을 참 열심히 하시고 특히 우리 지역의 그 동부사업소 정용원 소장님 같은 분들은 그 우리 그 학교나 뭐 이런 민원이 있으면은 참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그 뭐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아래서 물 그 지역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하는 것도 큰 민원 아닌데도 다음날 가서 보면은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공사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도 내가 보면 이 아리스 우리 물 먹는데 많이 그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보면 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정수센터 시설비를 이제 감리비로 이제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큰 돈은 아닌데 보면은 그 시설비 이제 1억 6천을 여기 감립을 했죠. 변경해 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쓰면서도 보면은 나중에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요. 네. 근데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좀 합리적으로 그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시설비 감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편성된 예산이 좀 부족 부분이 발생해서 감리비를 1억 2천을 이제 예산 변경을 시켜서 총 사업비를 좀 늘려놨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빨리 계약이 이루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절차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11월 달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감리비를 부득이하게 못 쓰고 또 사고일 시킨 이런 상황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게 맞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추경을 편성하고 절차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예산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감리 부족분을 채웠는데요. 이렇게 채워놓고 예산을 준비하다가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여튼 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지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고 그다음에 뭘 예산 편성 자체를 예측을 잘해서 하는 게 먼저 정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감리가 하기 전에 직원분들이 이거를 했죠. 직원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요런 게 감리비를 측정해 놓고 직원들이 또 감리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겹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이제 풀용이 된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서 이런 거는 좀 미리 하면은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나 하니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산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사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관기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한전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도로 골착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가 지연되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 투입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했지만 감리 투입 자체가 사전 절차 좀 지연으로 인해서 투입이 안 돼가지고 불령도 생기고 이월도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다가 이제 감리 책임 감리로 이제 넘어가다 거죠.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해. 아버 요걸 잘 이제는 저 직원들이 앞으로 이제 아니고 감리가 이제 천천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체제를 잘 이제 갖춰가라는 얘기죠. 예, 이제 원래 책임 감리는 공사비 총액 200억 이상이면 책임 감리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수센터는 소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는 이제 전면 책임 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감독을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책임 감리에 맡겨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역할은 그 감리를 또 감독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앞으로 그걸 좀 저기 공무원이 하는 걸 감리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남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2분기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법령 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2분기 서울 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업무보고, 법령 제도 건의사항 및 예산 전용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권민 기후환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마지막 정례회 기간 최선을 다해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수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 전문위원 받겠습니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탁 사업의 타당성 관련입니다.
본 민간위탁은 에너지 드림센터 통합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사무를 강서구 에코스쿨 준공에 따라 분리하여 센터 번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건물 에너지 관리 역량과 전시체험 콘텐츠 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 업무 분리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에도 센터의 기존 기능과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비 검토 관련입니다. 27년 민간위탁금은 26년에 비해 3.2% 수준 증가한 수준이며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전시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시민 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수익은 총 수입의 2.7% 수준으로 대부분 시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전형 민간위탁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외부 공모사업 참여, 민간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탁 사업의 타당성 관련입니다. 본 민간위탁은 강서구 에코스쿨 준공에 따라 광역 환경교육센터로의 독자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가피한 사이로 에너지 드림센터와 통합 운영했으나 센터 번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 운영하려는 본 동의안의 취지에 이견 없습니다. 다만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에코스쿨 공정률은 28%로 적기 준공 여부에 따라서 민간위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바 향후 자녀 공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7년 민간위탁금은 26년에 비해 244.4%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 사유는 광역 환경교육센터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초기 시설 구축을 위한 기자재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된 만큼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수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25회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반영으로 26년 예치금 회수 수입을 156억 1,900만 원 증액하며 정책 사업비를 9억 5,5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146억 6,400만 원 증액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년도 기후대응기금은 2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변경 증액 규모가 정책사업비의 20%를 초과함에 따라서 1차 변경을 포함하여 시의 의결을 받는 것이며 예치금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정책사업비 증액사업은 두 건입니다. 소규모 세탁소 부유시 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상해 및 증액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못하여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을 통해 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주민 수요 반응 서비스 운영은 지원 규모를 확대를 위해서 2억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동사업 증액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86%를 증액한 만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현행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사업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 회계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 회계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 회계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행은 3,653억 7,700만 원으로 3,673억 2천만 원을 수납하고 1억 1,400만 원을 적립 보류했으며 미수납액은 101억 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7.3% 수준이고 전년 대비 981억 4,100만 원 감소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01억 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2.7% 수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금 등 미수납액이 64억 8,800만 원입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미수납률이 매년 70% 이상 지속되고 있어 사후관리 중심의 현행 징수 방식으로는 징수율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태료 체납은 단순한 세입 미확보 문제를 넘어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4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신규 제도의 당위성과 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 13페이지까지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장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단순 독촉 방식이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는 바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과태료 대상 상당수는 생계형 차량 소유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응의 조치 지원, 분할 납부 등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에게 82.3%를 지출하고 643억 6,700만 원의 담요들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22억 5천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고 이월액은 133%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 대비 330억 3천만 원 감소했는데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6페이지 전형입니다. 전형은 2개 사업에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보급은 사업 목적과 내용상 공공기관 자산 취득 성격이 명확함에도 자치단체 경상 보조를 편성한 후에 이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사용은 6건 1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증가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은 9억 6,100만 원을 민간 부분 수소차 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자치구 수소차 보급 예산 미편성, 취소로 인해 공공보급 계획이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 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재정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등 선호적 보급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명시월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5건으로 전년 대비 708.1%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 자원시설 설치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해서 442억 6,500만 원이 명시 2월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SR센터 현대화는 해당 사업 설계 영역에서 3억 4,400만 원을 명시했습니다. 동사업은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의 전액을 명시했고 당해 연도에도 명시 2월과 사고율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전기 전자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바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고 2월 사업은 19건 19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2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40억 6,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완선 충전기의 경우 의무 설치 이행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서 설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충전기 설치, 인허가 등 다수의 사전 절차가 수반되는 특성상 2월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예산연액의 74%를 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이월율은 6%이나 이월액은 80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사고 이월액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월 사유 중 하나가 전기차 신청 후 출고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이라면 11월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연말 신청 집중 완화, 차량 출고 기간을 고려한 사업 물량 조정, 추가 보조금 지급 시기 분산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예산 연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음에도 사고 이력은 전년 대비 250% 이상 증가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월 사유로 사전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추진 일정 지연을 두고 있으나 이는 계획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로 여겨지는 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사고 이월은 2년 연속 2월에게 2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사업장의 참여 유인책 부족과 미흡한 선제 대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사업은 25년 종료 사업인 만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월 예산의 적기 집행과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322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포함하여 불용률을 산정한다면 약 7.2% 수준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자원시설 설치 사업 집행 잔액은 102억 6,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5년 말 기존 입지 결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것에 의하며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아 동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패소 원인 중 하나는 대규모 환경 기초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고 기집행 예산도 사실상 매몰되는 등 행정적 낭비와 상당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으로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나 감축형 등 예산 조정 없이 대규모 집행 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아찔한 예산 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열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은 25년 신규 사업이나 예산 연액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동사업은 애초부터 지원 대상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비거주 신축 민간 건물로 한정되어 있었고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 조조, 착공 지원 등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지원 기준 조정이나 수요 발굴 등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축형 등 재정 조정 없이 예산 전액을 유지한 것은 예산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태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정책 목표 관련은 검토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이견 없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또한 별도 의견 없습니다. 3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기후대응기금입니다. 동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4억 9천만 원으로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중 운영계획 변경 사업은 4건입니다. 신규 사업 중 기후테크 펀드 조성 운영은 기후테크 펀드 제1호 조성 운영
운영하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에서 10억 원의 출자 변경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동사업은 4억 원을 지출했고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26년 5월 말 기준 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후특구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당 마일리지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은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은 43억 6천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었고 무이자 융자 지원에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대출 활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금융시장 여건과 시민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서 사업 행태를 금융비용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 형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민 수요 반응 서비스 운영은 지출 계획 현액의 85.2%를 지출하는 등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업 대상은 원격 검침기 설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일부 아파트에 한정되어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 마리지 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바 사업 간 연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에 비해 포인트 지급 수준이 높은 바 지급 단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동기금 당연논발 조성액은 2억 9,500만 원 증가한 114억 4,800만 원입니다. 난방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전년도에 이어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전년도에 2년 연속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집행률을 보면 강남을 제외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불용 사이로 내부 사정으로 인한 회의 실적 감소, 회의 견학 미집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연간 운영 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예산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년도 검토보고에서도 협의체 내 조속한 갈등 조정과 정상화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2025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협의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협의체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 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사고일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예. 잘 아시다시피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이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3고를 아예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예. 번째로 이렇게 그 사업을 결국은 못하도록 중단이 됐으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뭐 감액 편성해서 추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고 일을 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 후에 사업의 진행을 중단한 상태로 예산을 놔뒀었는데요. 애초 예상은 작년, 그러니까 25년 말 이전에 2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2월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다만 그것이 판결이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을 모두 2월. 그 판결을 언제 내린 거죠? 2심? 예, 2심이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올 1월. 2월. 예, 올해 2월 12일에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사업도 그렇고 큰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받아들이는 거냐. 그걸 보통 주민 수용성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한 재검토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대 시대에 와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물론 주민분들께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과학적인 측면 등을 그다음 보다 폐소 더 원인을 보면 지금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그 거치할 그런 단계 절차적을 이행하지 않았다. 근데 법적 검토를 잘 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입주선정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면밀하게 법적인 부분을 더 검토하고 엄격하게 적용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감량이나 재활용 노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불가피하게 자원의 시설 처리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진행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새롭게 신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감량 노력을 현재보다 훨씬 강력하게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들였던 예산이 한 51억 정도 소요됐다고 돼요. 5년 동안에. 결국 이것은 이 사업을 못하면서 결국은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영향평가 등등 하는 데 있어서 한 40여억 들었고 부대 비용까지 한 5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적정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마포나 아니면 다른 자원시설 시설에 대해서 현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도 그 증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해요. 현대화와 지화는 괜찮은데 증설은 왜 증설을 반대하냐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통해서 줄여야 되는데 더 증설하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장하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감량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배출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감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미 소시생활 폐기물을 중에 저희 자체에서 그러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량 플러스 기존 시설 효율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봐요. 따라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분들의 이해를 최대한 구하면서 저희 공공복리까지 같이 조화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 삼성구구 남궁역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이 질의한 건데 저도 참 이게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2022년 의원돼서 우리가 입주선정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요게 조금 그 인원 때문에 좀 그 말썽이 생겨서 그때도 조금 그게 그 이제 소송거리가 되니 안 되니 문제가 해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지금 참 마포 소각장 이게 참 안 된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보면 거기 이제 주변 영향적 주민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예. 지원금. 예, 마포 같은 경우는 아니 네 군데 다. 예, 네 군데 중에 세 곳은 주민이 있으셔서 지원하고 있고요. 음. 마포는 영향권 내 없으셔서 마포 발전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포 발전 기금은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저희 타 지역의 주민 발전 기금에 준하는 정도의 다른 반입하는 자치구들에서 조성한 금액을 마포구로 이전을 해서 마포에서 자원의 시설 인근 지역 사업에 쓰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깝게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했듯이 이제 2022년 2월 12일 날 이제 2심 판결 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상고를 포기해서 지금 이게 이제 무산이 되고
이제 이 시설을 이제 지금 현대화하니 이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와중에도 보면 주민 영향적 주민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게 1,448억 정도가 나가. 800만 원 정도가 나가 지금요. 예. 100억 111억 정도가 나가는데 네.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률이 예. 좀 많다.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계속 인상분을 주다 보니까는 그 2023년에는 13%, 2024년에는 9.5%, 2025년은 이제 동결을 했는데도 이 집행 제한이 반복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걸 좀 앞으로도 좀 이 금액을 예. 조금 그 과다평가하지 않고 좀 집행률이 좀 적게 할 수 있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주민지원 기금 나갈 수요를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온난화 영향으로 좀 비용이 더 적게 나가는 것도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지원 협의체 활동 부분이 조금씩 예상보다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그 오차가 적어지도록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난방비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주민 지원 협의체에 나가는 돈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뭐 이제 그 강남 같은 데는 100% 다 되는데 노원, 마포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불용사유가 이제 많이 있고 특히 그 양천 주민센터는 주민 갈등으로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한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좀 지도 편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들 간의 주민지원 협의체가 원래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필요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횟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집행이 적어진 면도 있는데요. 네 곳 모두 원래의 주민지원 협의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제가 정확히 추계해서 오차가 적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민협의체가 또 같이 활성화되고 또 같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뭐 현대화나 이게 정확했는데 조금 같이 대화가 되지 않나 예, 싶으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고 잘 관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영시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남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본 의원도 잠깐 좀 질의 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예. 가태료. 예, 예. 가태료하고 또 미수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예. 이거 관련해서 본 의원도 그 지난해 그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체납 관리에 강화하고 징수율 개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로 뭐 개선 효과가 좀 있었어요?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 미수납률도 94.2%나 돼요. 예. 그러면 그동안 뭐 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네. 구조적으로 이제 과거에 부과된 거 아직 수납이 안 됐던 것들을 모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안 내신 분들께 계속 누적돼 오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높지 못하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이제 부과되는 것들은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한 24% 정도까지는 수납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수납이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소멸되지 않고 최대한 그 차가 폐차될 시점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재산이 없을 때는 이게 폐차 시점에 저희가 따로 압류를 할 만한 적당한 재산이 없을 경우도 좀 발생해서 일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러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수납 문제에 대한 거는 반드시 우리가 좀 해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물론 계층이 어려운 구조도 있겠지만 뭐랄까 징수 그러니까 그 고의 태만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 이제 본 의원도 궁금해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 좀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연결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작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독일하고 영국의 사례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동차 정기 점검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거를 체납을 미리 조회를 해요. 그래서 그 체납인 경우에는 그거를 완납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기 납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으면 뭐 14일 이내면 납부하라고 하잖아요. 납부를 하면 그거를 대폭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납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한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잘 살펴보셔서 국내에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좀 잘 작동이 돼서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다양한 수단들을 좀 저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액 체납하셨고 또 습관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고액인 분들은 저희가 좀 징수 근데 그런 활동을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저희가 금액별로 개인이나 법인별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특히 법인이면서 아직 근데 법인들 중에 뭐 이미 청산되거나 해서 저희가 활동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남아 있는 좀 고액 체납이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 활동을 직접 더 하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방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동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 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 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 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업무보고 법령 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시? 4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11대 의회 임기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황보현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현입니다.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공사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공사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의 의결을 통해서 마곡 열병합 ENS 기존 선압발전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주신 덕분에 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공사만의 결과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늘 겸허히 새기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책임 있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감사입니다.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곽승신 집단에너지 본부장입니다. 최성우 신재생에너지 본부장입니다. 박지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태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대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실장입니다. 박한원 서부지사장입니다. 조창우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신재생에너지 사업처장입니다. 정운택 신재생에너지 운영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기타 주요 업무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구두 보고는 공사의 핵심 사업인 마곡 열병합 ENS SPC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는 강서지역 7만 4천여 세대의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마곡 열병합 ENS SP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는 한국남동발전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SPC 설립 전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검토 컨설팅 용역과 금융 자문 용역을 시행하여 SPC 설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주기기인 가스터빈 적교 확보를 위해서 제조사인 GE와 구매 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의 정부 출자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 중 재정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SPC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중 EPC 즉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행하여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마곡 열병합 발전소를 준공하여 강서 지역의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보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만희 의원입니다. 그 업무 보고서 8쪽 보면 질문드릴게요. 네. 사장님 그 마곡 열병합 그 발전소는 이 자료 보니까 3월 25일 날 정부 출자 승인 신청했네요.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 협의는 끝났고요.
지금 그 경제성 부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사업이라기보다 남동발전이 국가공사가 정부 공기업이 출자하는 거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시의회 동의 받을 때 우리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남동발전이 자격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다 받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네. 신청했는데 언제쯤 나오냐고 결과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승인 나면 우리는 이제 그 절차는 다 마무리되고요. 그 6월 말까지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가 그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알아들었고요. 네. 거기 보면 남동발전과 가스터빈 예약을 했는데 네. 출자 승인 나기 전에 예약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출자 승인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때 사업상의 출자는 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출자 승인이 아니고 정부 기관이 우리랑 하는 과정에서의 정부 승인 절차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예약금은 얼마 지급했어요? 예, 총 250억, 얼마인데요? 250억이요. 전체 2,500억 주기기 사업비 10%를 10%?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정부 출자 승인 나기 전에 이걸 예약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니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원도시국, 서울대공원,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 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